제109차 의원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총회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정수호 투쟁을 위해서 어저께 철야 농성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서울, 인천 의원님들께 우리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서부터 109차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고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헌정수호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애의총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 일탈뿐이라던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장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루킹에서 시작된 사건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거쳐 백은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이뤄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가 오영태에서 시작해 최순실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과 놀랄 만큼 빼다 박았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꾼이라는 더루킹을 김경수 의원이 느릅나무 출판사까지 최소 2차례 이상이나 직접 찾아가 만난 이유는 무엇인지 한 채의 억도 남김없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지휘는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고자 했던 것인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권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부분이 생긴다면 감당하지 못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한 김경수 의원의 이 같은 진술만 보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해 더 얼마나 많은 진실이 오히려 은폐되고 인멸되고 왜곡되어졌는지 엄중히 질타하고 실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기면이 연루된 정황이 없어 조사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로 그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작태입니까? 경찰이 이러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려 3주간이나 사건을 은폐하고 시시하고 있던 경찰이 증거 인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과 정모를 파헤쳐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하며 민주당은 사건을 물타고 은폐하기 위해 바둥거릴 게 아니라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하라. 경찰은 사건을 시시하고 검찰은 서둘러 피의자를 기소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직접 연루되고 개입된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검찰이 가운데도 최영빈이 수사해야 특별수사단을 만들고 미투 사건에 대해서도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있는 마당에 과거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 국정농단 댓글 게이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행사 3부 말석 검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댓글 전문 검사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백하게 수사를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드루킹 집과 사무실에서 170여 개의 핸드폰을 압수하고도 그동안 통화 내역 조회 한 번 하지 않고 계좌 추적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무슨 기소입니까? 지금 와서 검찰과 경찰이 133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청와대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국민과 국회 앞에 상세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돈세탁 의혹도 점입 가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 단독 보도되기도 했지만은 더미래연구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맹세시에 따르면은 지난 2015년 더미래연구소는 기부금 7,348만 원을 모금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18억 2,647만 원을 차기 이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정기 이월된 금액은 불과 2,6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도 사업연도에는 더미래연구소는 기부금 1억 4,652만 원을 모금하고 당해 연도에 6,091만 원을 차기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정기 이월된 금액은 3,44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상계연도 회계 장부만 들여다보더라도 더미래연구소에서 사업비가 연차로 이월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18억원, 2017년도에도 2,649만 원이 서류상 정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김기식 전 원장이 제 아무리 돈 세탁의 달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리 소문 없이 일거에 정발해버린 18억 2,649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에게 경고합니다. 더미래연구소가 국회 인간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계지출 행위를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많은 동료 의원들이 신고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회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 안담한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사자고 유초동 모자를 파내 자신들의 엄연한 위법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마저 부정하려 드는 김기식 전 의원과 민주당 도전 미래의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의 권한과 권위는 더 좋은 미래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걸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계 갑질로도 모자라서 내가 뭘 그리 잘못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태도는 국민의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경찰청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범인들에게 시간 줄 테니 알아서 증거 인멸하고 빠져나갈 구멍 찾으라고 사인 보내.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어느 국가 권력으로부터 그런 수사해라고 지시받았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경찰청장 자신이 사적 난국의 책임자가 아니라 마치 김경수의 변호사 대변인처럼 김경수 구하기에 사력을 다하는 그런 서울경찰청장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이었으면 야당 의원과 여직을 댓글 공작 인물이라면 벌써 압수수색하고 소환 통보하고 후대본부도 압수수색해서 전부 다 계좌 동원해서 다 이렇게 중간중간 언론에 발표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이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또 증거를 인멸시키는 이 경찰은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경찰인지 경찰은 깊게 늦추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경찰 수사력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민주당은 댓글 공작 이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헌정수 투쟁을 이끌고 계신 김성태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규탄구호 외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후창 3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셨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증거인멸, 검경수사, 온 국민이 분노한다! 댓글 조작, 은폐 조작, 특검으로 규명하라! 청와대 인사청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함진규 정책위 의장님으로부터 정책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진규 정책위 의장입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댓글 조작 사건의 가장 심각성은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이 깊숙이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의 입을 통해 그리고 청와대의 오락가락 해명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1차 기자회견 때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거였다며 관련성을 일체 부인했지만
이어진 2차 회견에서는 2016년 중반부터 여러 차례 만났고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있으며 대선 후에는 주 오사카 총영사 인사추천을 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고 1차 기자회견 때만 말을 바꿨습니다. 당초 일방적 관계라고 했지만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향 소통하던 관계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역시 처음에는 논의가 없었다고 발뺌했지만 김경수 의원이 2차 기자회견에서 인사 청탁 사실을 밝히자 청와대에서 드루킹 추천 인사를 청와대로 불러 면접을 본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석수석실은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공보 담당자가 잘 알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했는데 그토록 소통을 강조하는 현 청와대의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 중대한 사건을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대선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 출신 간부 6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서 30여 명을 사법 처리하는 신속함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미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인 3월 선관위가 드루킹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작년 10월 드루킹을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고 경찰 역시 김경수라는 이름이 튀어나오자 수사 상황을 말 못한다고 선을 긋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산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경이 사건을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국민은 더 이상 이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특검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민주당도 뒤가 구리지 않는다면 자꾸 정치적 말장난은 그만하고 댓글 조작의 전모를 밝힐 특검에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태는 사필 규정입니다. 남에게는 추상과 같이 엄격했지만 자신에게는 천풍처럼 관대했던 내로남불의 표상에 가해진 인과응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일이 아닙니다. 김기식 원장 내정 직후부터 온갖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대 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 것만 해도 3차례이고 국회의원 4년 하면서 현금 자산만 3억 5천만 원 들렸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기 말년 직전 정치 후원금으로 여기서와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자신이 속한 모임인 도미래에 5천만 원 후원금을 내고서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소장을 맡아 월급을 챙겨가는 셀프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기식의 갑질 의혹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해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의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 실패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지난 2016년 셀프 기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음에도 재검증을 하면서까지
진상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원장에 대한 조사를 같은 참여연대 출신 조국 민정수석에게 맡긴 것 자체가 정식구 감싸기 수박 거ler기식 인사 검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국민이 믿겠습니까? 끼리끼리 추천하고 대충 검증하고 무조건 감싸주기만 했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사태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탕평 인사를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 저희 본볕이 상당히 좀 따사롭습니다. 이럴 때 저희 우리의 좀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또 일어서셔서 또 구호 재창 한번 하고 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일어나셔야지 됩니다. 네. 자, 규탄 구호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 검경수사, 온 국민이 분노한다! 댓글 공작, 은폐 조작, 특검으로 규명하라! 청와대 인사청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네, 의원님들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윤재욱 원내수석 부대표님의 투쟁 보고가 있겠습니다. 투쟁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서울하고 인천 의원님들이 투쟁 본부를 지켜주셨습니다. 14분 의원님 중에 서울에 9분, 인천에 4분, 14분 의원 중 12분이 함께 주셨습니다. 불효불급한 이런 상황이 있는 두 분은 참여하지 못했고, 특히 김용태, 정량석, 정유섭, 홍일표 의원님은 밤에 여기서 천막안에서 취침을 하셨고, 또 나경원, 민경호 의원 새벽에 또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서울, 인천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울산하고 대구 의원 12분이 천막 투쟁본부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18시까지 일과 시간 중에는 다 같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또 회관에 민원이 있거나 또 일이 있으신 분은 이석을 하시더라도 주간에는 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18시 이후에는 한 서너 분씩 이렇게 교대로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조장 이채익 의원님이신데 근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간에 또 우리 언론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천막 당사에 들렸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언론인들 오시면은 좀 잘 이렇게 맞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은재 의원은 김선동 의원님 어제 또 야식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같이 함께 고생하시는 의원들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두 건 다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또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두 건을 어제 3시에 발의를 했습니다. 또 김영우 진상조사단장님을 비롯한 진상조사단이 9분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이 간사를 맡고 계신데, 어제 파주에 있는 너름나무 출판사를 현지에 방문해서 선관위 관계자들
함께 그 지난 연말 검찰이 협의 없음으로 처리한 그 선관위 고발건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그 대표님께서도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 사무처에서 더 미래 연구소 연구 모임에 대한 자료도 지금 제출을 잘 하지 않고 있고, 소위 그 드로킹이라는 사람의 국회 출입 기록도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진상조사 활동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소관기관에 해주시고, 만약에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원내행정국으로 보고를 해주시면은 종합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실 규명에 아주 그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우리가 국회의장께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내행정국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오늘 당대표님이 11시 반에 천막에 오십니다. 전심을 도시락으로 천막에서 같이 하실 텐데, 오늘 근무에 해당되는 대구하고 울산 의원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은 같이 대표님 오시니까 같이 천막에서 오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은 지금 특검 수용의 의지가 전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은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언사를 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는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투쟁 대우를 함께 해주시고,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반드시 치열하게 각자 의원님들의 역할을 다 해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투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저희 민주당원 댓글 공작 우리 진상조사 단장이신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좀 뜨겁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요즘 정말 기이하고 기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제는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는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이 지금 한창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시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경찰 압수수색하는 일 흔치 않은 일이죠. 지금 온 국민은 서울시경에 압수된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혹시나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인멸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경의 윗선인 경찰청이 어제 서울시경을 압수수색한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이 밝히기로는 과거 MB정부 때 이루어진 댓글 의혹 수사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시경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 오비 일학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경찰은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경은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중간 수사 발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직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군요.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야 비로소 드루킹 일당의 계좌 추적, 자금 추적을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더 늘리겠다, 수사 인력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경이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금 추적, 계좌 추적, 늑장 수사의 전형 아닙니까? 서울시경은 중간 발표가 어렵다면은 지금 서울시경이 확보한 증거 목록이라도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증거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경찰도 일말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진상조사단은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홍철호, 최교일, 이만희, 송희경, 또 김성태 원내대표 말고 강남을 당협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멀쩡한 4층 건물에 느릅나무가 1층, 2층, 3층을 임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에 2층을 임대하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3개 층을 임대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임대 비용만 해도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드루킹이 직접 발표했죠. 경공모라고 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데만도 연간 11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자금을 어디서 충당했을까요? 누가 이 많은 돈을 후원해 준 겁니까? 이 점이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어제 파주에 갔다가 개인적으로 드루킹의 부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드루킹이 이렇다 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경공모 또 경인선 이런 모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단순히 비누 몇 장 또 강연회 몇 번 열어가지고 충당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본질이다 생각합니다. 경인선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정숙 영부인께서 경인선을 챙기는 모습이 짤막하게 동영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인선이라는 모임을 그렇게 챙겨야 했던 진짜 이유가 뭡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경인선이나 드루킹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문제에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개인 일탈 행위를 했다. 민주당도 우리도 피해자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대선에서부터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은 수혜자입니까? 이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철저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민주당과 우리 자유한국당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루킹과 연관된 다른 지금 피의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조사 기록이 밝혀져야 됩니다. 여당의 의원님들 어느 분들을 만나러 왔는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왜 이것을 내놓는데 꺼려하는 겁니까? 국회 사무처도 윗선에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의총이 끝나면은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러 갈 겁니다. 국회 사무처는 떳떳해야 됩니다. 공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진상조사단이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업무 방해로 경찰에 이 사건을
고발했습니다마는 결국 포털 사이트가 진심이 왜곡되고 민심과 민의가 왜곡되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피의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드루킹의 블로그가 뚜렷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진상조사단은 네이버에 가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네이버의 정책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밝혀주기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왜곡, 민주주의의 파괴이 이것은 우리가 자유당의 당원을 열고 막겠다고 하는 각오로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희 진상조사단장 김영호 의원님과 간사 홍철호 의원님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진정한 우리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규탄 발언 시간입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이 우리 저 박대출 의원님께서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참사가 문제입니다. 문화는 성추문이 문제입니다. 올림픽은 평양이 문제입니다. 안보는 북한이 문제입니다. 인사는 참여연대가 문제입니다. 방송은 노조가 문제입니다. 역사는 왜곡이 문제입니다. 법은 구속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이 문제인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 1년 단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1년 단내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매크로의 범인으로 일컬어지는 드루킹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남겼습니까?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가? 댓글 누구라고? 히로는 더러운 짓 하는 놈들이 누구인가? 이 드루킹은 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놈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배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예요. 조직적인 정치 공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작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가짜뉴스로 시작한 정권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2017년에 여론 조작이 있었다면, 댓글 공작이 있었다면 역시 가짜뉴스와 댓글 공작으로 시작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까? 역시 민주주의를 강탈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크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멘붕에 빠질 것이라고. 진짜 멘붕에 빠진 것입니까?
청와대가 하는 짓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도 없이 말을 바꾸고 물타기를 하고 사안의 본질을 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핵심에 대해서 매크로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수사의 핵심이 범죄 숙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범죄의 가장은 공모자, 주모자, 그리고 범죄의 내용이 되는 것이 이 범죄의 실체가 아닙니까? 어떻게 매크로가 신문에서 방문으로 가는 게 수사에 주력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의 실체는 정치권이 커넥션이 되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에서 공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주주의 꽃인 대선에서 헌법 여론이 있었다면,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을 수사당국이 과연 묵고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지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권이 선호하는 방식. 수사는 박영수, 윤석열처럼 하고 재판은 김세훈처럼 하라. 그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봅니다. 수사는 뜯어 말고 뚫도 말고 특검이 하던 방식으로, 재판은 뜯어 말고 뚫도 말고 김세훈 부장판사가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에 이 사건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좋아하는 문제를 얘기한다면 특검이 문제이고 국정조사가 문제인 것입니다. 댓글 공작, 환자 가출에 의한 특검,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정권은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십시오. 아직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좋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라면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진실 규명을 하는데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할 것입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규탄 발언 한 번만 더 들으시고요.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진상조사단에서 네이버 현장 방문도 있고 또 투쟁본부에서 또 비공개 회의도 있으니까요. 우리 김성태 우리 대표님, 비례대표께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 조작당으로 실체가 밝혀진 민주당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희대의 댓글 게이트 사건 내막이 언론을 통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스트로다무스가 울고 갈 희대의 예언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오픈한 드루킹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신문 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받을 걸 이라면서 이미 내부 인사가 누구로 선임되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달 뒤 밑으로 정치계를 떠난 안희정 지사를 날릴 것이라는 예언글도 등장합니다. 즉 드루킹은 청와대 인사를 훤히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정치 이슈까지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인사라면 당연히 여당, 청와대, 그것도 친문 핵심 인사와 드루킹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의심가는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외에도 현 정부를 대변하는 조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세월호 노래방 사건으로 이름을 날린 양성동 사장입니다. 바로 KBS 방송이 이 지금 드루킹을 또 김경수 의원을 비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을 살펴보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지속적인 인사청탁을 하고 김 의원은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가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편파 보도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꾸민 희대의 사건을 덮기 위해 공영방송이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찰을 자임하는 대한민국 경찰은 이를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드루킹의 적용 혐의를 1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사에 국한하면서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론에 밀려 이제야 자금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드루킹을 비롯한 이들의 활동 기간이 7, 8년에 이른다고 하니 지난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 명백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한다는 수사기관의 행태란 말입니까? 정권에 굴복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짝금의 사태는 단순한 댓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흔드는 엄청난 게이트입니다. 보수 개미를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했던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조속히 특검 도입 그리고 국정조사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최근 사태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들을 조금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자리에 섰습니다. 댓글 공작 이 사건은 우선 따져보면 민주주의는 건강한 여론이 형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공당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뒤에서 작용을 해서 검은 여론의 흐름을 만들고 이런 것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행위이자 희롱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식 씨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시민단체 출신들은 그들 스스로 주장하듯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스스로 사퇴해야 될 시점에 사퇴하지 못하고 선관위의 판단이 나온 다음에 사퇴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높은 도덕성을 실천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커다란 흠결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의 위법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멘트가 국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왜 맡겼습니까? 선관위에 맡겼으면 선관위의 판단에 복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댓글 사건 민주당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피해자라면 왜 특검에 반대합니까? 특검에 정정당당히 의해서 본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도록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은 정치적으로 국민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특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원 댓글 공작 진상조사단이요 11시에 대검 방문 예정입니다. 공지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열찬 투쟁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어제 좀 공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댓글 공작 진상 규명을 위한 지금 현재 총력 투쟁인데 참석하시는 의원님들만 참석하시고 참석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야당은 싸울 때는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좀 주변 동료 의원님들 적극적인 참여를 여러분들 독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어총에 강력하게 결집해라고 했는데 결집하지 않는 사람,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 현재 일상적인 지역 활동이라든지 또 공천 심사의 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은 마무리 차원에서의 일들, 시도당 차원에서의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외에는 앞으로 이 댓글 공작 진상조사 특검과 또 김기식 원장 또 황제갑질 예우 이 진상조사단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많은 제보와 또 정황들에 대해서 또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이걸 취합해서 또 가야 합니다. 오늘 일간에 왜 자유한국당 이 기사가 많이 밀리지? 팩트가 안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은 김기식도 5천만 원 정치자금 보험금을 더미래연구소에 이렇게 불법 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팩트에 근거한 여러분들의 활동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걸 지금 지도부의 몇몇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한 투쟁배우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 제가 명단 전부 다 돌리니까 그분들 내일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는 이 전국을 풀어야 될 장본인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쟤네들과 싸우는 길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 국민의 힘은 우리가 잘 싸우는 길이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힘 모아 잘 싸우겠습니다. 오늘 오전 대검 방문하시고 오후에는 국회 의장 그리고 별도의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 천막에 이렇게 로테이션 투쟁단 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여러분들 같이 결합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총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 제창하고 의원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 검경수사, 온 국민이 분노한다! 댓글 공작, 은폐 조작, 특검으로 규명하라! 청와대 인사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압박은 맞지 않죠.
이미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무슨 또 전수조사? 그럼 전수조사에 대해서 한국당은 반대 입장인 거예요? 저희들은 뭐 국회 해외 시찰 뭐 이 자체를 갖다 어떤 경우든 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국회의원 해외 시찰 부분, 출장 부분은 청와대가 입법부에 이 헌정 유린을 하는 국회 사찰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해버린 그 자체를 놓고 지금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 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자료를 줬고 뭐 이런 건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뒤늦게 국회의장은 청와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그럼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들 지켜볼 뿐이죠. 이미 전수조사는 끝났습니다. 장애 투쟁 어떻게 얘기 나왔었는데요. 이 특검 받으면 장애 투쟁 중단하시는 건가요? 언제까지? 예, 이 특검 그리고 방송법 이런 사회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다 진정성 있는 그런 입장이 나온다면 저희 자유한국당은 맹목적인 국회 파행은 원치 않습니다. 그럼 특검만 받는다고 해서 장애 투쟁 중단 특검 지금 받는다고 했어요? 많이 받으면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천막 투쟁에 아, 특검과 특검 수용과 그리고 방송법 방송국까지. 이렇게 조직들에 대한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팩트가 좀 소식이 있을까요? 저희들 많이 지금 이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김영호 진상조사단장의 그렇게 부인을 만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경찰이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은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의혹은 이제 아마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로 파상될 것입니다. 근데 향후 뭐 공공 수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과 연관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검사를. 세상에 3주가 지나도록 범인을 체포해놓고 또 압수물을 또 이렇게 확보해놓고서도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자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가 정도는 기본으로 밝혀야 될 사항을 작업 시작하다가 수사 시작하다가 김경수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은폐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사입니다.